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글로벌 이 경제 상황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특히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공급 이 밸류체인 쇼크로 인해서 이 생산자 물가가 엄청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반기의 경제에 크게 발목을 붙잡을 것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 수출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9월 달에 중국 수출이요 28%나 급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세계 경기 엉망이라는데 이거 말이 되냐? 네네. 그럴 정도로 공증을 자아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전 세계적인 원자재 부족, 네. 이게 중국의 수출 급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그런 이제 원자재 부족의 그 배경에는 역시나 또 중국이 있고요. 그래서 네. 중국이 우리가 그 사이에 몇 차례 다뤘지만 이 석탄 생산 제한 또는 수입 제한, 이게 이제 전력 그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그 전력 생산이 이게 이제 뭐 송전을 제대로 안 했거나 제한을 하는 바람에 네. 이게 공장을 못 돌리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졌고, 그게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를 가공하는 이제 산업의 생산을 이걸 이제 줄이게 만든 거고, 네. 그걸 쓰는 이제 세트 제품들의 가격이 이게 올라가 버리는 네. 그 현상이 연쇄적으로 사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역시나 세계적인 원자재 난에 그 단초를 제공한 것도 중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경쟁 중에 이 신에너지 경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도 저탄소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쓰게 되면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 쉘을 못하니까 지금 천연가스나 오히려 급등하고 있고, 중국은 석탄 생산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부족으로 한 공장의 이 회전이 안 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의미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어설픈 탄소 중립, 네. 준비 안 된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나 구호성 액션이 네. 이게 실물 경제에 정말로 심한 충격을 준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네 산업 구조나 지금 생산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이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감축, 네. 그 목표를 밀어붙인 것이 자기네한테도 타격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불상사가 사실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가 미국이 한다고 그러니까 다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를 막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호성이나 뭐 4년짜리, 5년짜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사실은 아니죠. 네. 산업 구조가 이게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바뀌어야 되고,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이 돼야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네. 정말로 에너지를 뭐 10%, 20%, 30% 줄이고 뭐 제로로 만든다고 하면 공장이건 뭐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하여간 그 와중에서 지금 중국이 수출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수입도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28% 늘었고 수입도 18%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가 지금 뭐 2% 이런데 수입이 18% 늘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이게 무역 흑자는 금년 들어서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왕창 늘었고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뭐가 이게 많이 이제 수출이 는가,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이게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아, 중국이 생산한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가? 이제 생산했다기보다는 인가공한 거죠. 조립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이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디램 가격이 20, 30% 빠지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 뭐 어렵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 좀 넌센스예요. 아, 이 반도체는 디램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디램도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뭐 대만에 있는 어떤 반도체 예측 기관이 예측했다는 걸 갖다 계속 쓰는데, 네. 지금 그 시장 구조를 봐야 돼요. 대만이 얘기하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디램 마켓은 한국이 70에서 75%를 장악해요. 네. 미국이 한 20에서 뭐 23%, 대만이 한 2, 3%인데
이 대만의 2, 3%를 커버하는 그 정도의 그 나라에서 이게 예측이 잘 되냐 하는 걸 한번 봐야 되고, 만약에 디램 가격이 20, 30%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때 한국이 어떤 액션을 하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격이 30% 빠지는데 네. 그럼 가면 그냥 당할 거냐? 네. 제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그럼 네.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20%, 30% 빠진다고 그러면 생산 캐파를 20%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바로 맞아버리면 가격은 50%, 100%가 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과거의 디램 같은 경우는 30개 회사, 20개 회사, 10개 회사가 박 터지게 쌓아놓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2개 회사가 가점하고 있고 마이크로는 그냥 따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을 무슨 대만에 있는 시장 조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둘이서 그냥 눈 끔쩍해가지고 이게 같이 줄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담합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이 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과점 시장이고 두 기업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약간 생산량을 줄이는 액션만 취해준다면 이 가격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바로 해결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 구조를 안 보고서 우리가 외국 언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진짜 디램 가격이 급락하냐 하면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의 마케팅 또는 생산 담당 임원이라고 생각하면 네.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네. 생산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2배로 올릴 수 있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만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대신 치킨 게임을 할 상황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전혀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반독점이나 뭐 이런 것에 걸릴까봐, 담합에 걸릴까봐 네. 서로 이제 얘기도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디램 마켓의 시장 구조를 생각해 보면 가격의 급락이 나타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이제 그걸 감안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이제 중국이 수출 수입 다가 셌고, 근데 수입도 굉장히 세요. 근데 이제 수입이 센 것의 이유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게 관계가 있어요. 네. 그 원자재 가격 급등, 이게 뭐 석탄, 무슨 철광석, 뭐 곡물 이런 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석유. 그러니까 이게 수익 금액도 물량은 똑같은데 단가가 확 늘어가지고 이게 높게 나온 거죠. 수출도 약간 그 영향이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의 기준이니까 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수입 가격과 수출 가격이 다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 지금 재미난 거는 미국이 보복 관세 25% 때린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지금 9월 달에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데가 놀랍게도 미국이에요. 30.5%. 네. 그리고 유럽이 28%. 대신 아세안 같은 경우는 17%, 일본 1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론상으로는 중국이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나 평균보다 확 낮아야 되죠. 근데 이게 대미 수출이 주도해가지고 이게 중국이 28% 수출을 늘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바이든하고 이제 시진핑이 정상회담 한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것이 무역 전쟁은 이제 끝났다. 네. 무역 전쟁은 말뿐인 것이고 그렇죠. 실제는 굉장히 제1의 무역 상대국인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지금 경기가 회복하게 되면 뭐 관련되는 이제 일상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전자제품까지 이거 전부 중국이 공급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의 수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여기에 나타났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그러면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보복관세를 더 때려가지고 낮춰야 되는데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보복관세나 통상 문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여가 가장 컸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아세안이 약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결국 왜 미국하고 유럽이 기여도가 크고 아세안이 약하냐 그러면 이게 코로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백신을 이제 뭐 집단 면역 수준으로 맞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동남아처럼 이제 소득이 낮은 나라는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아직 못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게 2월 달에 보면 77%, 4월 달에도 48% 수출이 이렇게 늘다가 9월 달에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 문제라고 해야 돼. 코로나 문제라고. 베트남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많이 그 수출하냐를 봤더니 이게 지금 역시나 IT 제품 이게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일상 잡제품이 16%, 그 다음에 이제 면방직 의류 제품 이게 11%. 그래서 대략 이제 IT하고 일상용품하고 이제 면방직 이런 제품들이 거의 한 5, 60%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것은 중국이 OEM 하거나 또는 가격 경쟁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경기가 회복하는데 필요한 이 상품이나 제품을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사게 돼 있다. 근데 보복관세 25%는 푼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보복관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중이 협상하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미국의 선택은 수입을 좀 많이 가라. 파는 거는 보복관세 그냥 둘 테니까 또는 그걸 낮출 테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템으로 보면 테크 관련되는 주식 이게 테크 관련되는 제품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은 이제 뭐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이테크 제품이 28.6% 늘었고 전기 제품이 25%, 반도체가 32%. 이제 이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죠. 중국은 지금 반도체 하나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10나노급 이하의 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술 장비 소재만 제한하고 있지 그 위에 범용 제품은 지금 제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빨리 중국이 요구를 하고 그렇죠. 수출이 늘어나는 그렇죠. 상황.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큰 수출. 이것은 이제 가격 효과가 있죠. 단가도 반도체도 거의 모든 업체가 20, 30%씩 가격을 다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가격 증가도 있겠네요. 가격 증가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 급증은 첫 번째는 이게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많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이 많았고 제품별로 보면 테크, 기술, 반도체 이게 많아서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력 대란이 9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요것의 영향은 이제 그 10월 달 통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은 아직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각지에 지금 공장을 세운 거는 이제 9월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요것의 영향은 이제 10월 통계에서 그 출하를 감안하면 아마도 이제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아마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번에 그 전력 부족이 방동성, 장수성, 저장성, 복건성에 주로 이제 제한 송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국으로 보면은 이제 수출의 주 어떻게 보면 공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석탄 대란, 전력 대란으로 인한 이 공업 지역의 타격이 아마 10월, 11월에 그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설은 야 크리스마스 특수의 주문을 저렇게 많이 해서 중국이 대박났다고 그러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량 늘은 거하고 가격 상승을 놓고 보면 지금 왼쪽 차트 뭐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갖고 왔는데요. 왼쪽이 수량 증가율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이거 가격 증가율이래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가격 증가폭이 수량 증가폭보다 월등히 더 크죠.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수출 호조는 이 가격 증가폭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수입이 늘어난 것도 이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제 증가율을 내기 때문에 18%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별로 보면은 석유하고 철광석이 수입이 41%, 35%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강 가격하고 그 석유 가격의 급등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곡물, 농산품도 예, 수입이 한 20% 늘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서로가 다 물고 물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 그렇고 이제 수입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수량보다는
단가가 인상되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8%나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헝다 사태, 뭐 전력대란 상황 속에서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이번 달에도 급증했다는 부분의 아이러니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배경에 있었고 그 원인은 이 각국의 뭐 크면 G2의 어설픈 저탄소 정책이 그 숨겨져 있는 이유다라고. 뭐 그것보다는 중국의 어설픈 탄소 정책이 생산의 제한을 가져왔고 네. 미국하고 이제 유럽은 경기가 백신 때문에 네.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모빌리티가 확장이 되면서 네. 실제적인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 제품에 늘어난 것을 중국으로 또 수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수출 급등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유럽의 백신 효과, 네. 경기 회복 효과, 수요의 회복.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급 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 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다. 합쳐진 결과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게 나타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자체 이제 그 정전, 뭐 단전 이 효과 네. 때문에 이제 10월달, 11월달 수치는 네. 다시 이제 슬로우 다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손정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